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항소 포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그런 인물이 발탁돼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벌써부터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한 박철우 검사장이 임명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개혁, 검찰 파괴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만 사법부에, 검찰 조직에 남겨두겠다는 그런 저열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검찰 조직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만 남아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러한 잘못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 파괴,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폭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검사들을 입틀막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만 검찰을 재단하려는 이러한 시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자,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직전 보직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고요. 대장동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난 대장동 항소장을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 포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장 본인이 이 박철우 지검장인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된 피고발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저는 부적절한 판단이 인사입니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많은 여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경위를 해명하는 어떤 검사장들의 의견 표명이 있었었고 또 일선 검사들의 어떤 여러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 수뇌부에서 또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재 라인에 있던 한 사람을 오히려 승진을 시킨다니요. 저는 도무지 이 법무부와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어느 정도 판단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아마 박철우 반부패 부장을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예.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지금 항소 포기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리를 한다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특히나 모르겠습니다. 검찰청이 내년 10월, 9월 말이면 이제 폐지가 되는데 이제 뭐 망해가는 회사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입맛에 맞는 대로만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뭐 법무부 차관 솔직히 법무부 장관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검찰 대행도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도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중간에 있는 어떻게 대검 반부패 부장이 가만히 자리를 있으면서 지키면서 오히려 영전을 할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제까지 기존의 어떤 검찰의 인사 관행으로 보더라도 좀 납득되지 않은 좀 이번의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영전한 거예요? 그럼요. 국민의힘 반응 다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 필벌이 뭐냐? 자명히 보여준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대가로 중앙지검장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 직권남용 혐의자 고발됐다고 했잖아요. 직권남용 혐의자가 중앙지검장이라고 항소 포기 범죄 다 덮겠다는 뜻이다. 한동훈 전 대표. 대장동 일당이 편들고 국민과 싸우자는 이재명 정권 오래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저 말씀들에 하나도 동의 못하겠습니다. 하나 동의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제는 뭐냐면 이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을 기정사실라고 단정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아니면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편들었습니까? 편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사건 자체만 보더라도 이번에 재판받은 5명은 이재명 이 당시 시장과는 이 재판, 이 사건 수사에서 덕대적 관계입니다. 매우 불리한 진술들을 계속 해온 자들인데
이들을 뭘 편들 일이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항소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직권남용 이 범죄자를 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러는데 직권남용 고발하면 죄가 확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기해놓고 7,800억이라는 이 숫자 자체를 항소 포기로 다 날아간다는 것을 프레임화해놓고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검찰 지휘부 대검 노만석 대행이라든가 박철우 반부패 부장 등 결재 라인에서 올라온 이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휘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지휘를 못 받아들이겠다 했다면 서울중앙지검이건 수사팀이건 항소장 냈으면 됩니다. 안 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마치 그러한 항소 관련 지휘가 7,800억은 날리고 대장동 일당을 보호해주고 그 배후에는 정권이 있고 이 논리가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정사실로 단정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게 이 상세한 얘기를 계속 해왔었지만 7,800억이 마치 보장된 수익처럼 당연히 추징되는 것처럼 전제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주장은 이제 더 나가면 아까 그 로스타 사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1.6%의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가야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추징의 법리는 추징 판결이 있다고 해서 바로 내일 환수해 오는 게 아닙니다. 대법까지 확정이 돼야 되고요. 추징을 위한 요건이 다 맞춰져야 되고요. 이 부패재산 환수법에 의해서 범죄 피해 재산이라든가 부패 재산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런 거에 대한 법률적 요건을 여러 개 판단을 해서 예. 그중에 이제 430억 정도만 추징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검 지휘부라든가 반부패 부장 등이 검토를 해서 항소의 실익을 판단했다고 보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항소 포기를 했다. 그 배후에 정권이 있다. 이걸 전제해 놓고 저런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그게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부분이라는 건 분명히 예. 맞습니다.